해외 선물 투자에 대해 같이 썰을 풀어보자. 해외 선물 시장에 대해서 살짝쿵 살펴보는 시간. 네. 2차장 김과장의 썰당. 안녕하십니까, 썰당의 이현민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옆에 늘 같이 해주시는 김성준 과장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뭐 할 말을 다 뺏어버려서. 네, 안녕하세요. 썰당의 당 충무를 맡고 있는 김성준 과장입니다. 이건 안녕하세요. 당 이런 거 안 해요 오늘. 오늘은 제가 할 말이 많아서 네. 일단은 체력 비축해두려고. 그럼 빨리빨리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저런 내용들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가장 코어가 되는 상품, 제일 인기 있는 상품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한 번에 다 못 보겠죠? 이게 내용이 많아가지고. 한 번에 다 볼 수는 없어요. 일단은 한 가지 이슈되는 상품만 일단은 확인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씩 뭐 차례차례 차근차근 뭘 그렇게 뭐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 계속 찍어야지. 그래서 가장 저희 해외 선물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 3년간 1등을 놓치지 않은 상품 원유 선물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원유 관련해서는 저 몰랐는데 이 산업혁명 할 때는 석탄이 주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뭐 이 글로벌 전체 세상이 돌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원유잖아요. 네, 석유죠. 기름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직까지는 안 되니까요. 대체 에너지가 아직까지는 뭐 풍력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확실하게 뭔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쵸. 아직까지. 이런 원유 에너지 시대를 만든 원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나 누구냐고? 얼마 전에 새로운 거 알았거든. 누구냐? 누구는 뭐 중동에 있는 뭐 원유 뽑아내는 사람이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미국의 뭐 록펠러라든지. 뭐. 근데 사실은 이게 처칠 때문에 시작됐대요. 처칠이 원래 그런 국방부 장관 같은 거 할 때 영국의 군함을 원래 석탄 떼서 막 타이타닉 영화 보셨어요? 네. 거기 막 석탄 이렇게 됐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원유를 떼는 게 좋다. 원유가 열 효율도 좋고 더 적은 공간에 연료도 더 많이 실을 수 있어서 영국 해군의 배를 다 석유로 바꿔요. 그래서 석유가 필요해진 거예요. 최초로 이제 그러면 처칠이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영국은 석유가 안 나와요. 그렇죠. 지금은 뭐 브렌트라고 북해에서 뽑지만 그 시점에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유를 수입을 해야죠. 뽑는 날, 그렇게 신사적이지 않아요. 영국인 야만이. 그렇지. 공격해서 뺏어와야지. 그래서 식민지를 중동 쪽의 식민지 이런 거 생각을 한 거예요. 중동의 분쟁의 씨앗 다 영국에 심은 거예요. 중동에 있는 나라가 국가가 영국의 식민지가 된 나라가 있나요? 식민지는 아닌데 조금 얘기를 드리면 우리 원유 중동의 원유가 가장 많이 나는 나라가 어디예요? 사우디. 사우디가 원래는 그 넓은 땅 사우디 땅은 뭐 그쪽 사우디 쪽에 세 가지 가문이 이렇게 공동 지배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뭐 그 다 기승전 다 잘라내고 메인 가문이었던 데가 이제 좀 힘이 약해져가지고 망해요. 세컨드 가문이 이제 메인을 다 했는데 망한 그 가문이 다시 복권하고 싶잖아요. 자기가 그 주인이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파트너를 누구랑 손을 잡으면 영국이랑 손을 잡아요. 그래서 걔네가 결국은 회복을 했나요? 회복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 왕국 걔네에서부터 영향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망했던 왕국이 현재 왕국. 뭐 약간 차이인데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국이랑 손을 잡은 그 가문이 지금의 사우디화하면서 사우디는 중동에 있지만 지금 되게 친서방적인 스타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되게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사우디 보고 되게 오픈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엄청 보수적이에요. 큰일 나요. 여자들은 제 친구가 이제 건설회사에 있어서 사우디 쪽으로도 이제 많이 이제 파견 나가는데 여직원들은 아예 보낼 수가 없대요. 아예. 운전도 못하죠. 그리고 뭐 어떤 자유 활동도 되게 제약돼 있고. 그리고 알카에다 수장이 누구였어요? 빈라덴? 사우디 출신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양면적인 갖고 있는 사우디가 원유 시장의 주도적인 오펙 하면서 역할을 했는데 지금 오늘 얘기 드릴 부분 좀 더 설명하면 이제 시장이 바뀌었고 그래서 에너지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순차로 좀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준비해 보는 거죠. 서론이 너무 길었지만은 뭐 이것도 기본적인 상식이라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러면 저희 코너 속의 코너 1분 당충전 이제 준비되시면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준비 시작. 자, 오늘은 원유 상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뭐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환장해 있는 거래 상품이에요. 거래되는 상품.
이 상품이 실제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거래 상품 자체가 방향성 투자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의 거래를 마무리하기에도 가장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성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확실히 이런 그 변동성이 큰 상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나든 조금 크게 매매할 수 있는 상품이라서 저희가 오늘 이 상품을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요. 이 얼마나 대단한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되는 상품이 뭐죠? 네, 이민희 S&P죠. 네. 네, 제가 물어보고 제가 답합니다. 이민희 S&P인데 이거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비교가 안 돼요. 한때는 이제 우리나라 처음 해외 선물을 소개시킬 때는 S&P가 더 많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원유 시대예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맞춰서 저희도 1분 넘었어. 조금 넘었어.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빡세게 준비했고 정말 지금 요즘 원유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얘기를 다 해줄 거니까 많이들 보세요. 네. 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가 취급하는 상품 중에 커머디티 상품 중에는 저도 원유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도박성이 강해. 그래서 이거를 소개를 시켜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소개를 시켜줘야 될까 굉장히 저는 고민을 조금 많이 했어요. 이거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안전하게 매매를 해라,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라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이용할 거 강하게 좀 해볼 수도 있지 않냐, 베팅을 할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일단은 어떤 이 상품을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매매하라 하기 전에 이 상품을 가격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유 상품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데 네. 이게 좀 내용이 생각보다 방대해요. 에너지 맞아요. 상품은 좀 살펴볼 것도 많고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재미있는 부분도 많고 아까 뭐 사우디 얘기도 했지만 역사적으로 원유가 지금의 20세기, 19세기 말부터 20세기의 어떤 분쟁, 네. 어떤 역사적인 흐름의 가장 중요한 역할. 그리고 맞아요. 왜 지금 미국이 압박하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그렇게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지, 뭐 홍콩에서 벗어나서 대만도 그렇게 위협을 하는지는 네. 사실 다 에너지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에너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에너지 때문에 정치적 분쟁, 나라끼리도 분쟁, 아니면 같은 나라 안에서도 분쟁, 뭐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오늘은 해주기 참 많은데 그렇죠. 시간은 없네요. 그리고 또 뭐 이건 좀 여담이지만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일으킨 원인도 원유 때문이었거든요. 결국에. 네. 그 덕분에 우리가 독립한 거예요. 걔네가 가만히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여튼 그렇게 돼서 에너지 시장 이제 순차로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시장 펀더멘탈 어떤 유종이 있고 어떻게 되는지 순차로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세계의 원유가 여러 군데서 나요. 뭐 우리가 아는 아랍 쪽 이런 데도 나고 미국도 나고 뭐 영국에 있는 북해도 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큰 카테고리로 세계 원유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번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에너지 상품군의 원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은 다음번에 한번 다룰게요. 한꺼번에 천연가스 뭐 부산물로 이제 나오는 천연가스, 가솔린 이런 거는 다음번에 짧게 한번 그 이야기를 다룰 거고 오늘은 에너지 상품군의 대장주 원유 WTI뿐만 아니라 원유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원유는 3대 유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WTI, 그리고 영국의 북해산 브렌트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사우디의 중동, 이제 두바이유라고 이제 하죠. 이 상품의 세 개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미국, 영국에서 나오는 그 원유는 경질유, 그러니까 네. 실제로 정제 과정을 조금만 거쳐도 우리가 실생활 쓸 수 있는 원유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의 깨끗한 원유가 나오는 게 이제 영국과 그리고 미국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유 이쪽은 이제 상당히 저질이죠. 그 원유 자체에 황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분리 작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말 그대로 분리 작업을 많이 한다는 거는 그만큼 할 때마다 이게 모든 게 다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싸게 들어오지만은 실제로 분리 못한 말짱함? 못하는 기술이 없으면은 이 분리하는 기술이 우리나라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히려 원유를 수입을 해서 해외로 수출합니다. 깨끗한 원유를. 네. H! 네. 우리 PD님
피디님 제치겠어 H라고. H 일본 애들이 하는 거 변태란 뜻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원유가 세 가지 이렇게 메인인데 네. 원유 등급이 나눠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맞아요. 원유가 저황, 황 아까 말한 것처럼 적게 들어있고 네. 무게가 경질류. 네, 맞아요. 무게가 가벼운 거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처음 이제 이쪽 업계 처음 할 때는 WT가 서부 텍사스 중진류여가지고 중진류라고 썼죠. 퀄리티가 중간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3대 유종 중에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가장 좋은 네, 원유, 맞아요.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그 다음 북해산, 그 다음 두바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나 봤더니 그 중질이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중질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텍사스 중간 지역에 나온다 이런 뜻으로 네, 영어로 맞아요. 쓰인 네, 거더라고요. 네, 근데 맞아요. 왜 등급인 것처럼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텍사스 경질류라고 표현을 이제 많이들 하니까요. 네, 그렇게 이제 뭐 저희 홈페이지도 그렇게 바꿨어요. 아 그래요? 네, 많이들 그렇게들 하라 그래서 아. 바꿨어요. 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제가 몰랐는데 저희가 하는 이 WTI 상품 많이 거래하잖아요. 네. 근데 해외에서도 중요하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은 원유도 막 등급이 있잖아요. 뭐 질 좋은 거, 질 나쁜 거 등급을 가리는 기준이 선물이래요. 선물 상품을 가지고 선물 상품보다 좋으면 비싼 거, 선물 상품보다 나쁘면 싼 거가 되는데 선물 왜 그렇게 되냐면 만기 때 선물 만기까지 가져가면 어떻게 된다고 저희 설명했죠? 실물 원유를 주는 원유가 있잖아요. 네. 근데 거래소는 표준화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원유의 등급을 매기는 표준을 해서 요 정도 돼야 선물로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 만기 때 그렇게 등급을 매기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실물 가격을 정한대요. 미국 전체에서. 네. 그래서 항상 미국의 뉴스에서 원유 가격 할 때 선물을 얘기하는 이유가 네. 그거예요. 선물이 아. 벤치마크. 선물에 대한 벤치마크가 이제 말 그대로 선물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거꾸로 나머지 미국을 제한 전 세계의 벤치마크는 어디냐면 브렌트 현물이에요. 네. 선물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걸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오늘 조금 처음 듣는 부분.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브렌트 고갈된다고 소문 난 거 아시죠? 네, 맞아요. 브렌트유는 이제 그 고갈이 제일 먼저 될 거라고. 네. 네. 그게 제가 일하면서 한 5년 전에 들었는데 아직 나오나 봐요. 고갈 안 돼서 잘 나와요. 지금 원유 가격의 흐름을 조금 먼저 얘기를 다루고 그리고 이제 펀더먼털 부분을 그러니까 펀더먼털이라 하는 게 이 상품이 어떻게 구성되고 가격이 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먼저 시장 얘기부터 조금 제가 하고 싶어요. 네. 어제 원유가 많이 빠졌어요. 트럼프가 유엔 총회에서 한마디 합니다. 중국과 무역 협정이 잘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어제 2%가 넘게 빠졌어요. 이 유엔 총회가 유나이티드 네이션 제너럴 어셈블리라고 해서 이제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말 그대로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화합의 장이에요.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모여서. 근데 여기서 중국을 대놓고 깠어요, 그냥. 중국을 대놓고 까니까 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중국은 원유 수입, 원유 사용을 하는 세계 최대 국가 중에 하나예요. 1등은 당연히 미국. 네. 미국은 나라도 크지만은 사용량도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차도 훨씬 많을 거고 중국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유 최고 1위 사용국은 미국이고 그다음 중국인데 중국 자체는 워낙 지금 계속 어쨌든 발전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사용량을 무시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중국의 사용량 확 줄면은 전 세계 말 그대로 생산량 대비 소비량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 트럼프가 어저께 이제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원유 가격을 한번 또 꼬꾸라뜨렸죠. 근데 최근에 이제 사우디가 지난 14일 무슨 일이 있었죠? 일단은 뭐 이란해라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람코 석유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회사죠. 여기서 이제 두 개의 개발 그 석유 시설에 공격을 받아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금방 회복이 된다라고는 있었지만은 이게 실제로 8개월, 9개월 정도 걸릴 거래요. 최근 뉴스를 따라 보면. 아 진짜요? 사우디 정부 자체에서 이제 발표를 하기를 자기네는 2주 안으로 현재 지금 기존의 생산량을 다른 이제 그 테러를 당한 지역 이외에 다른 데 생산량 엄청나게 많이 쥐어짜가지고 늘려서라도 평균 수준을 맞추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유 가격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최근에.
뭐 2%씩 정신없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오르내리고 막 난리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재밌게 움직이는데 매매를 어떻게 하네요. 근데 이제 매매 얘기를 해서 조금 미안한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보고 있어도 제가 투자자분들도 다 똑같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은 이게 한 5분, 10분 사이에 가격이 막 2불, 3불씩 바뀌어요. 2불, 3불. 2불, 3불이면 이거 손익이 한 2, 300만 원씩 바뀌잖아요. 한 10분마다 손익이 100만 원, 200만 원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조금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신 분들이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 아무래도 이게 마우스를 대고 이제 매매를 하신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이제 오늘 제 얘기 듣고 공부하시고 매매하죠. 그냥 하면은 특히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저는 100% 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원유 선물, 이 원유는 금융 선물이 아니잖아요. 상품 선물이에요. 자, 상품이란 게 뭐예요? 모든 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위아래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 100% 망해요, 이거 하면은. 근데 장담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수급에 대한 공부도 오늘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원유 선물 WTI의 말 그대로 상품 스펙, 이 상품 상세 설명이죠.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 상황은 62불, 3불까지 올라갔던 원유가 이제 트럼프 이야기 플러스 이제 사우디에서 지금과 같은 공급을 다시 만들어내겠다 해서 다시 56불까지 한 6불, 7불이 고꾸라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차트 최근 트렌드로 봤을 때는 가격 흐름이 올라가는 게 완전히 꺾인 흐름이에요, 현재는. 그래서 현재 시장 상황은 위아래로 현재 레벨에서는 한 5, 6불 사이로 등락이 조금 계속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네요. 이게 시장 경기 상황입니다. 원유 시장에 현재. 깨알 홍보하면 저희가 트럼프랑 시진핑 찍은 거 그대로 계속 가고 있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뿌듯하네요. 여러분 짬나심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네. 결국은 미국은 아직은 협상할 생각이 없는 거죠. 미국이란 나라가 일단 중국을 잡아먹기로 작당을 했으니까 트럼프는 어찌됐든 간에 생각보다 미국 국민들이 여기에서 중국을 잡아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없어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진다 막 그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은 역시 미국은 1등이어야 돼. 이 성향을 확실히 1등이 뺏기기 싫잖아요. 근데 그런 성향을 좀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 애들 긴장해야겠네요. 좀 긴장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팍팍팍.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원유 유종이랑 좀 최근에 트렌드 한번 좀 뉴스랑 한번 짚어봤는데 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주된 메인 포커스는 어디죠? 일단은 미국? 미국이죠. 어. 네, 미국입니다. WTI. 그러면 이제 미국 WTI 관련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 들어가 보고 싶은데 네. 원유가 생산이 되고 소비되고 이런 거 조금 설명 한번 들어볼까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원유의 생산은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텍사스에서 가장 많이 생산이 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왜 지금 전체 시장에서 WTI 자체가 지금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됐어요. 올해 작년부터 실제로 이제 요거부터 옛날 얘기부터 해볼게요. 미국이 사우디를 계속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고 도움을 주고 그랬던 이유가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에너지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워낙 이제 인구도 많고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는 원유가 이제 떨어진다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딴 나라 떨어져도 자기네들 원유가 나오니까 자기네들 거는 계속 모아두고 킵해두고 딴 나라 거를 사용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너지의 이제 분쟁이 이제 말 그대로 그것도 이제 시작이죠. 미국이 이제 사우디나 이런 좀 나라들을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 그게 이제 에너지 시장을 안전하게 공급을 받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근데 이 미국이 생산량
뿐만 아니라 매장량으로도 미국이 세계 1등이 돼버렸어요. 왜? 단 하나. 실제로 순수한 원유 생산 그 보유량이 아니라 셰일 오일이라는 혁명이라고 하죠. 원유계. 네, 그렇죠. 요거 때문에 생산량이 세계 원유 시장 1위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수출이 원유는 미국이 금지되어 있던 나라가 수출까지도 풀리게 돼요. 수출까지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생산량 안전하게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최근에는 미국이 이제 사우디, 이란 실제로 이제 이전에 이제 이라크 잡아먹을 때도 이 원유 공급을 안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라크 잡아먹고 사우디랑 친하게 지내고 이란 압박하고 근데 지금 계속 이란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지금 계속 이 에너지의 안전적인 보존. 근데 어찌됐든 간에 미국이 이 셰일 오일이라는 것 때문에 생산량 자체가 가장 많은 나라로 발전이 됐습니다. 이 셰일 오일에 대해서 근데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조금 차장님 설명을 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셰일 오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셰일이라고 부르는 암석층인데 뭐 한국말로는 혈암 뭐 이렇게 부르는 셰일이 이게 돌의 이름이 암층을 말하는 거지. 뭐 어떤 식이냐면 모래랑 진흙으로 된 돌 같은 건데 네. 푸석푸석한 거야. 뭐라 그러죠? 엄청 단단한 구조는 아닌데 네. 그 안에 원유가 찔끔찔끔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예를 들면 맛동산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맛동산 기둥 이렇게 모양이 있으면 네. 과자에 이렇게 땅콩이 조금 네. 그런 식으로 원유가 셰일 속에 이렇게 찔끔찔끔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예전 방식으로 시추하려면 예전에 이만큼 원유가 들어있는 구간을 땅을 막 파갖고 네. 쭉 뽑아가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찔끔찔끔 있으면 생산성이 나올 수가 없죠. 그걸 네, 다 맞아요. 드러내서 네. 그 원유를 다 뽑아내야 되잖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너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2000년 지금 현 시점이 되기 전에 19세기에도 알았대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거는. 네. 근데 그걸 생산성 있게 뽑아내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기술력이 안 됐던 기술력이 안 거예요. 됐죠. 그래서 과거에는 사우디처럼 그냥 땅 파면 나오는 원유 쓰고 네. 그나마 원유값이 높아지면 이제 캐나다 같은데 샌드 오일이라서 네. 모래 속에 원유가 섞여 있는 것들 원유를 이제 모래 빼내고 이제 원유 네. 뽑아내는. 네. 근데 얘도 생산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원유값이 비쌀 때만 이제 채광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셰일에서 뽑아내는 기술을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땅을 뚫어가지고 거기 그 구멍에 조금 붙어있는 구멍에 네. 물하고 화학물을 쏟아 부어가지고 그거 원유만 녹여가지고 뽑아내는 거예요. 돌은 내버려 두고 거기 속에 막 그 물을 풀어내가지고 그거를 녹여서 뽑아내니까 네. 효율이 생긴 거고 네. 그래서 그게 리만 이후에 뭐 이렇게 2010년 뭐 10년에서 지금으로 현재로 오는 과정에 네. 점점점 고도화가 돼서 처음에는 이렇게 땅 하나에서 하나만 뽑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한 곳에 뚫은 데서 쭉 옆으로 뽑아내가지고 여러 군데서 동시에 채광하는. 그러면 실제로 뭐 원유 다른 것 기존에 있던 것처럼 원유 뭉쳐진 데서 뽑아내는 거랑 별 다른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차이가 안 그게 나는 극히 그 근 몇 년 사이에 발전된 네, 기술이 맞아요. 또 제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그런 거는 솔직히 그쵸. 잘 안 됐었거든요. 원래 뭐 2010년 요 초반에는 하나만 뚫어서 하나만 했는데 네. 여기 뚫은 데서 쭉 연결해서 여러 개를 동시에 뽑는 기술이 됐고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나중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인가 네. 사우디가 한번 그 미국 셰일 오일을 죽이려고 네. 인위적으로 가격을 막 낮추잖아요. 네, 시장에. 맞아요. 그래서 네. 나중에 차트 보시면은 원유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하는 네. 구간이 생겨요. 그런데 계속 낮춰서 이제 막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파산하고 네, 하면서 맞아요. 낮췄는데 너무 낮춘 거지. 네. 그래서 원유가 지금 우리가 60도 얘기했지만 20불 때까지 내려갔어요. 지금은 3분의 1까지 내려갔단 네. 말이에요. 근데 사우디가 채광 그러니까 그게 채광하는 원가가 한 9불 정도 되나 봐요. 8점 네. 몇 불. 네. 20불이면은 이제 그 원가 빼고 뭐 임은 남기고 직원 월급 주고 뭐 하다 보면 남는 게 없겠네요. 남는 게 네. 사우디 GDP가 마이너스가 됐고 엄청나게 떨어졌죠. 네. 그래서 얘네 죽이려다가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오펙이 다시 지금 그 원유가를 네. 올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의 셰일 업체가 거의 죽기 직전에 사우디가 먼저 쓰러져서 지금 셰일이 더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 2018년, 2019년 거치면서 미국이 세계 최고의 네. 원유 생산국. 네, 맞아요. 러시아랑 사우디를 제끼고 네, 1위가 맞아요. 됐고 네. 이제는 미국 내 소비를 넘어서요. 그래서 미국이 원래 원유 수출이 금지돼 있었는데 네, 맞아요. 이제 수출을 해요. 그래서 한국도 이번에 미국이랑 중국 뭐 협정할 때도 미국의 원유를 수입한다는 얘기까지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중국 이렇게
무릎 꿇어 그랬으니까 네. 사야죠. 네. 여기서 개기면 안 돼. 그리고 심지어 또 싸고. 그래서 그렇게 미국이 많이 바뀌었고 결국은 근 20세기 초반에 미국이 우려했던 어떤 근본적인 산업의 원인이 되는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자유가 된 거예요. 미국은 이제 거칠 게 없어. 그래서 지금 중국을 때리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중국이 죽어도 두려울 게 없어요. 미국은 중국처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누군가 선정만 되면 네, 맞아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중동도 트럼프처럼 이제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지금 부시는 뭐 전쟁도 하고 있지만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니네끼리 맞아요. 알아서 하고 가격만 잘 유지해라. 네. 그래서 엄청 우리가 지금 점진적으로 변해서 못 느꼈지만 이제 세상은 엄청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원유 생산량 대국이 될 줄은 솔직히 몰랐죠. 상상도 못했죠.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상식적으로 이제 중동에서 원유가 뽑아져 나오는 게 가장 많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렇게들 인식을 했고 중동에서 뭐 생산량을 늘리고 줄이고 그러니까 오펙에서 생산량을 늘리고 줄인 거에 쿼타에 따라서 이제 원유 가격이 등락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미국의 셰일 오일을 얼마 뽑았냐에 따라서도 가격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그 투자자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뉴스를 접하면은 어디서 생산량이 늘었다 뭐가 늘었다 하면은 가격이 말 그대로 하락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매도세가 많이 몰릴 것이고 그런 이런 상품들이 이제 펀더먼탈을 네.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이제 저랑 차장님의 말씀을 드리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셰일 오일이 이렇게 많아졌어. 수출량이 많이 늘었어. 그러면은 계속 수출량이 늘고 수요가 많다는 거니까 그러면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수출량이 늘어난 것도 수요가 많다는 거로 반영을 해서 상승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지금처럼 무역 분쟁에서 미국이 중국을 때려. 그래서 중국이 경기가 글로벌 경기까지 많이 둔화돼. 그러면 아무래도 기름을 사면서 돌리는 공장에 많이 이제 죽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 그러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다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펀더먼탈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일단 뭐 전 세계 원유 매장량 뭐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뭐 사우디, 중동이 일단 압도적으로 이제 다 네. 1, 2, 3위. 사우디, 이란, 뭐 이라크 뭐 그런 식으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사우디랑 이라크, 이란 뭐 이런 데를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좋든 싫든 사이가 좋든 안 좋든 찝쩍거렸던 이유고 그리고 그 베네수엘라 사태 갑자기 네. 이거 생각이 나는데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 매장량 7등이면 그래요. 맞아요. 매장량이 7등인데 이 나라는 왜 망했냐? 유가가 이제 막 이 나라 지금 막 난리가 났다 그러잖아요. 화폐 가치도 완전히 떨어져. 난리가 난 게 이 나라는 원유만 가지고 이제 놀고 먹었던 나라예요. 그리고 원유를 뽑아내는 기술이 별로 없어. 근데 딴 나라의 자본. 미국의 자본 아니면 이제 서방 국가 자본이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서 이제 아니면은 이제 원유를 뽑는 시설을 뽑아서 이제 했는데 유가가 막 20불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 회사를 다 파산하고 나가버린 거죠. 근데 걔네들 그 회사 그걸 돌릴 능력이 안 되니까 계속 어쨌든 그러면 나라 GDP가 말 그대로 사우디가 그렇게 됐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GDP가 그 최저가 생산 그 뭐라 그러죠? 원가가 사우디보다 비싼 거예요. 사우디보다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살이 난 거예요. 말 그대로 나라 경제가 휘청휘청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슈가 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뭐 매장량에 관련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우디가 미국 뺨 때리려고 그랬는데 베네수엘라가 맞았네요. 그렇죠. 완전히 사실은. 조금 애매하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매장량 이런 걸 얘기했으면 또 이제 매장량 말고 생산량이나 아니면은 이제 소비 이런 것들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디서 생산을 늘렸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펙 국가겠죠. 네. 사우디에서 생산 늘렸다면은 기본적으로 가격은 이제 생산량 자체가 늘었다는 거는 가격이 되게 이게 두 가지 기로에 서 있어요. 소비가 많아져서 늘어날 수도 있고 가격을 자체적으로 떨어뜨리려고 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오펙 전체에서 생산량을 늘린다는 소식이 들리면은 가격에는 압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사우디가
어디에 수출량이나 이런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문구가 꼭 붙습니다. 뉴스에는.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렸다는 거는 말 그대로 소비가 많아졌다는 거. 그러면 투자자분들은 생각하시기에 가격은 오를 거라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펀더먼털을 가장 기초로 했을 때 다른 경기 상황 안 보고 펀더먼털 기초로 했을 때 가격 흐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분을 또 추가로 얘기해 주면은 원유 생산량 자체도 사우디가 역시 1등이고 1등. 그리고 이란, 이라크 순으로 많습니다. 이게 오펙 기준. 기준이고요. 네. 오펙 기준, 그러니까 이 석유 수출국 연합 이 나라 말고 이제 넌 오펙이라고 하죠. 이제 네. 여기에 최대 이제 생산 국가는 러시아죠. 러시아가 미국 빼고. 미국 빼고. 네, 미국 러시아가 사우디만큼 생산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매장량은 러시아가 사우디보다 한참 뒤에요. 근데 생산량과 그리고 이제 갖고 있는 원유 뭐라 그러죠? 보유량은 보유량은 틀린 러시아도.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 자체가 러시아도 사우디만큼 되기 때문에 러시아가 또 이제 이런 뉴스 열쇠 관련 이슈가 또 나올 때에는 이런 그 원유 생산 관련된 이유가 나올 때는 또 여기 투자자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러시아랑 사우디랑 지금 오펙이랑 같이 이제 의견을 투합해서 이제 원유 생산량을 좀 줄이자, 가격을 좀 올리자 하면서 지금 가격이 이제 그쵸.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넌오펙의 대표 국가 러시아랑 오펙의 대표국 사우디 그 에너지 관방 장면 서로 만났어. 그리고 서로 간에 에너지 원유 생산량을 줄이고 늘리고 요 말한 거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성이 있으니까 뉴스만 잘 챙겨봐도 매매하시는데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이게 딱 맞다 아니라는 그때 경제 상황 플러스 알파 하면서 그러니까 소스를 더 얼마나 치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을 흔들릴 수 있지만은 기본적인 펀더멘탈 가격 흐름의 기초는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뭐 정리해 보면은 과거에 뭐 2년 전인가요? 2018년이네요. 2018년에 오펙이 회동을 한다. 네. 이러면 회동에서 사우디가 감산하겠다 그러면 일단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그렇죠. 조금 있었고, 근데 러시아가 너만 감산해 나는 안 해. 그러면 다시 내려왔던 네, 패턴이 맞아요. 있었고요. 네. 근데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그럼 우리도 감산할게. 그럼 다시 오르는 그런 패턴이 있었으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면 가격 변화가 있다. 이게 오른다 내린다라고 선제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매매에 오히려 독이고요. 만나면 무조건 변화가 온다. 이걸 먼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네. 그 전에 뉴스, 특히 사우디, 러시아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살펴보자. 이거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러시아가 원유가 나오면 잘 몰랐는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아세요? 뉴스? 첼시의 구단주, 예전에 구단주 그쵸. 이름이 뭐죠? 이 러시아의 유명한 양반 있는데 걔가 네이버에서 찾아보세요. 네 첼시라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구단을 산 앤데 걔가 왜 성공했냐면 원유 맞아요, 석유로 맞아요. 찾은 네, 거잖아요. 네. 27살에 시베리아에서 원유를 찾았대요. 호흡벌판에서. 근데 기본적으로 돈이 좀 있던 금수저야지 뭐 그런 거를 뭐 기본적으로 만들. 그 수준 아니라. 아 그래요? 아니었대. 어쨌든 여러분 20대 여러분 시베리아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가지 말고 시베리아 몰라요. 어쨌든 원유가 터져서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알 수가 없는 거고, 조금 또 여담은 셰일 오일이 미국에 나오잖아요. 네. 미국 매장이 여러 군데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판 거야 지금. 그런데 1등 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알고 보면 유럽에도 셰일 오일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아직 있죠. 안 뽑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아쉽게 한국은 또 없더라고요. 네, 원유가 나와야 되는데. 천연가스 좀 나온다 하지 않았나요? 그건 뭐 방귀 같은 소리고요.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천연가스는. 그렇구나.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러시아 몰랐는데. 그거는 27이래. 27에 나도 그때 갔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시베리아. 지금 하여튼 뭐 삶이 그렇더라고요. 편했을 텐데. 네.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매매 많이 하는 WTI 상품 스펙 한번 보죠. 네. 네, 상품 스펙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CME 거래소의 나이맥스 거래소가 이제 에너지 선물을 거래할 수가 있고, 여기서 대표적인 대장주가 이제 WTI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크루드 오일입니다. 이 WTI의 상품 스펙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거래소 상품 코드는 CL, 요거는 만국 공통이에요. 거래소에서 이제 CL이라고 지칭을 했으니까. 크루드 오일의 약자일 거예요. 그쵸. 네, 크루드 크루드 오일이고. C 시작하고 오일의 끝에 L 네, 붙여서 CL. 그렇게 해서 붙였고. 요게 원유 가격을 보시면은 60점 몇몇, 그러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있어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있고, 소수점 둘째 자리가 소수점 0.010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렇게 움직일 때마다 얼마씩 변하죠? 네, 10불씩 오르시. 네, 10%씩 변합니다. 10%씩. 네. 이렇게 가격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가격이 막 2%, 3%씩 움직일 때는 2불, 3불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2불씩 움직이면은 한 번에 뭐 얼마예요? 2,000달러, 네, 3,000달러씩. 네, 그러면은 말 그대로 200만 원, 300만 원이 네. 움직이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진폭이 크고 힘들어요? 아니, 자꾸 질문하길래 긴장하고 있으려고. 긴장하지 마세요. 차장님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왜 긴장해요 지금? 이런 부분을 그 0.01씩 움직이니까 진폭이 크고 하다 보니까 매매하시는데 이것도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그 요게 한 가지 또 재밌는 얘기. 계약당 금액이 얼마죠? 일단 그러면? 네. 1000배럴. 1000배럴. 배럴이에요, 배럴. 네. 배럴 단위란 말이에요. 1배럴에 제가 알기로는 한 157리터 정도 될걸요? 157, 159. 네. 1000배럴 가치의 상품을 원유가 지금 증거금이 한 5,000불 합니다. 500만 원 정도 돈을 가지고 1000배럴이면은 15만 리터, 15만 7천 리터. 삼다수 15만 7천 개를, 아니 7만 9천 개를 살 수 있는 그 양의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7만 정리하기 약 8만 개. 3다수 1리터짜리 15만 7천 개. 2리터짜리. 왜 굳이 2리터짜리를 8만 개, 8만 개. 이 8만 개를 얼마나 많아? 이 얼마나 많아? 이 많은 양을 꼴랑 500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변동성이랑 이 흔히 규모가 말하는 크죠. 규모가 큰 거예요. 레버리지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가 크다는 건 그만큼 변동성일 때 내가 이제 돈을 잃고 돈을 벌고의 금액이 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매매를 할 때 조심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또 거래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23시간 꼬박 거래가 됩니다. 말 그대로 지금 서머타임 기준으로 아침 7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거래되는 게 정말 거래도 오래되고 거래되는 상품 그 거래량도 많은, 물론 제일 많이 거래되는 시간은 미국 시간에 열리는 10시 반부터 이제 한 12시 정도까지가 가장 핫한 시간. 그리고 장 종료되기 직전인 시간이 또 거래가 또 가장 많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뭐 상품까지 아주 기본적인 원유 뭐 관련 역사도 조금 살펴보고 뭐 어떤 유종이 있는지 살펴보고 네. WTI 중심으로 조금 더 살펴봤고 뭐 이 정도 펀더멘탈 조금 이제 살펴보면 기초는 된 거죠. 네, 이제. 맞습니다. 이 정도를 알고 있으면은 가격 흐름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말 그대로 어찌됐든 간에 뉴스를 많이 보세요. 뉴스를 많이 보는 게 투자의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뉴스를 좀 보시고 이제 뉴스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네. 움직이는지 좀 이제 연구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좀 이제 그 부분에서 어쩔 때는 뭐 원유 가격이 오르고 어쩔 네. 때는 원유 가격이 내리고 이런 거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주실 거죠. 네. 뭐 오늘도 얘기를 했지만은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서 갈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정제 과정에서 뭐가 어떤 가장 큰 생산량의 어떤 특정 지구에서 문제가 생겨서 공장 가동이 멈췄다, 아니면은 공장이 또 원유 시추할 때도 쉬는 기간도 있어요. 그런 내용도 말씀드릴 때 그 쉬는 기간에는 생산량이 없기 때문에 가격도 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릴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런 부분 되짚어 봐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하는 시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이 되는 원유 상품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하나하나 좀 조목조목 살펴본 것 같고요.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내용, 좀 심화 과정. 오늘 기초잖아요, 심화. 뭐 근데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얼마나 하려고 자꾸 이렇게 힘들게 만들려고 심화 과정하고 나도 공부해야 돼. 공부해. 저희도 좀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더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게, 매매할 때 성투할 수 있는,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전 좀 재미있는 소식으로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해보고요. 오늘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네. 예, 구독 꼭 잊지 마세요. 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마 저희 아버지도 누르실 거예요. 예, 저희 프로 검색 김과장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지금 너무 길어. 빨리 끝하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